3펜 모델입니다. AMD Radeon 7. 아, 라데온 7이라고 합니다. 7. 라데온 7. Radeon 7 is the second generation Vega graphics core. It is the world's first 7nm gaming GPU. 올라 아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만나기 힘든 녀석들을 만나는 재미가 아주 쏠쏠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녀석을 데리고 왔습니다. 우선 이 소중한 제품을 대여해주신 구독자 소라빠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리뷰할 모델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궁금해하시던 AMD 최초의 7나노 공정이 적용된 그래픽카드 라데온 7입니다. 패키징은 기존 그래픽카드들의 패키징과 비슷합니다. 최근 드는 생각인데 이젠 조금 패키징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얼마 전 리뷰했던 파운더스 에디션 패키징을 생각해보면 이제는 좀 패키징도 이 언박싱의 쫀쫀한 맛을 좀 살려주세요. 소라빠님이 정말 신경 써서 포장해 주셨더라고요. 택배가 왔을 때도 와 했습니다. 이게 택배를 보내고 받다 보면 포장만 봐도 이분이 하드웨어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가 표가 납니다. 이건 그냥 신품 느낌 나게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역시나 내용물은 그래픽카드 하나 딱 워런티 보증서랑 뭐가 있는데 이건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이 모델은 80mm의 펜으로 구성된 3펜 방식의 쿨링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후면 백플레이트와 함께 최근 나온 제품들에 비하면 조금은 얇은 히트싱크를 갖추고 있습니다. 최근 제가 리뷰했던 제품들에 비한다면 두껍지는 않아요. 길이는 280mm 정도, 그리고 투슬롯의 두께를 갖춘 모델입니다. 하이엔드 제품군에 속하는 모델인데 의외로 얇고 작은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베이스 클럭은 1400MHz, 부스터 클럭은 1750MHz입니다. 최근 다뤘던 모델들에 비한다면 이 재원상의 클럭 스피드는 조금 낮은 편입니다. 그래도 하이엔드 모델이 상대적으로 클럭 스피드가 낮다라는 걸 생각해보면 이게 또 낮은 것도 아니에요. 실제로 RTX 2080 Ti의 경우도 베이스 클럭이 1350MHz, 부스터 클럭이 1650MHz 이렇습니다. 메모리는 1000MHz의 HBM2 메모리로 16GB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DP 포트 3개, HDMI 포트 1개, 그리고 파워는 8핀 파워 듀얼 단자를 사용합니다. RGB는 이 화려한 RGB와의 타협은 거부한다 라는 듯한 이 라데온 고유의 붉은 조명을 강조했습니다. 약간 느낌이 오래전의 라데온으로 돌아간 느낌이에요. 아마 30대이신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2007년도, 2008년도쯤 어떻게 보면 그때가 라데온의 황금기였다고 해야 할까요? 시쳇말로 엔비디아를 씹어 삼켰던 시절이었으니까 지금의 상황에서는 상상도 못하겠지만 그때는 하이엔드 라인부터 시작해서 거의 모든 라인에서 엔비디아와 거의 전면전이었죠. 딱 그때의 느낌이 드는 디자인입니다. 자, 이제부터 조금 할 이야기가 많은데 백플레이트가 일단 디자인은 상당히 깔끔합니다. 두께감도 있고 특히 후면부는 감싸듯이 마감 처리되어 있어서 전면부의 하우징도 3면을 감싸듯이 딱 들어맞는 게 상당히 공을 들인 게 보여요. 딱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건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이야기고요. 이 시체말로 숨구멍을 죄다 틀어 막아 놔서 대체 이렇게 막아도 되나 싶거든요. 3펜 모델이긴 하지만 방열판의 열기가 빠져나갈 수 있는 통로가 실질적으로는 후면부와 사이드밖에 없어요. 그나마 사이드도 반 정도는 가려놔서 이 디자인만 봤을 때는 발열 관리가 그만큼 자신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리뷰 계속 진행하다 보면 알게 되겠죠. 제품의 성능 테스트를 간단하게 진행해 봤습니다. 테스트에 사용된 시스템은 다음과 같습니다. CPU는 인텔 8세대 i7 8700K 5GHz로 오버클럭이 되었고요. 메인보드는 ASUS Z370F 메인보드입니다. 메모리는 Gskill Trident Z RGB 8GB 4개를 장착했고요. 3200MHz로 오버클럭 됐습니다. 스토리지는 삼성 960 EVO M.2 SSD 2TB 달려있고요. 파워는 시소닉 SS1000XP입니다. 그래픽 카드는 현재 영상에서 리뷰 중인 에즈락의 라데온 7입니다. 3D마크 점수입니다. 타임스파이 벤치 스코어입니다. 그래픽 스코어의 경우 8696점 나왔습니다. 세세한 비교는 힘들지만 RTX 2080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RTX 2080의 경우에는 11,000점대 정도 나옵니다. 파이어 스트라이크 벤치 스코어입니다. 그래픽 스코어의 경우 26,985점입니다.
RTX 2080의 경우가 27,000점대 정도 나옵니다. 몇 가지 게임을 가지고 테스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게임 테스트 전에 미리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우선 이 제품의 경우는 좀 충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애프터 버너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드레날린에 있는 오버레이 화면으로 성능 수치를 확인해야 했고, 또 이 오버레이가 아드레날린 리라이브에서는 녹화를 또 진행할 때 해당 오버레이 화면이 녹화에 들어갔다가 빠졌다가 정신을 못 차리길래 수치는 오버레이 화면 성능 수치를 기준으로 했고요. 이 모니터 촬영을 동시에 진행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모든 게임은 옵션 프리셋 기준 최고 옵션으로 진행했습니다. 일반적인 사용 옵션을 적용할 경우라면 제 리뷰에서 나오는 프레임보다는 높은 프레임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배틀필드 5입니다. UHD에서 평균 58프레임 이상, QHD에서 평균 100프레임 이상, 풀 HD에서 평균 120프레임 이상 나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에이펙스 레전드입니다. UHD에서 평균 55프레임 이상, QHD에서 평균 90프레임 이상, 풀 HD에서 평균 100프레임 이상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오버워치입니다. UHD에서 평균 70프레임 이상, QHD에서 평균 120프레임 이상, 풀 HD에서 평균 170프레임 이상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틀그라운드입니다. UHD에서 평균 50프레임 이상, QHD에서 평균 80프레임 이상, 풀 HD에서 평균 120프레임 이상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서부터는 제가 좀 이 녀석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선 온도는 제가 74도까지인가 확인했습니다. 온도는 뭐 그렇습니다. 뭐 낮다고 하기에도 그렇고 뭐 또 높다고 하기에도 그렇습니다. 뭐 보통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온도에 대해서는 제가 딱히 특별할 건 없다 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팬 소음도 예, 적당하게 일반적이겠죠. 괜찮아요? 많이 놀랬죠? 정말 근 몇 년을 통틀어서 이런 팬 소음 들어보는 건 진짜 오랜만이네요. 대여해주신 이 소라빵님께서 사전에 팬 소음이 조금 있다라고 저한테 미리 말씀해 주셔서 예상은 하고 있었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더욱이 이 설치 환경에 따른 오차를 줄이려고 제가 늘 테스트할 때는 오픈 상태로 진행하는데 이 상황에서도 이렇게 혹시나 한참 부하를 준 상태라서 열이 오른 걸 보여준 거 아니냐라고 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영상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테스트가 시작되자마자 어떻게 되나 보시죠. 참고로 영상 시작 전에 자세히 들어보시면 이 고주파음이 들릴 겁니다. 고주파음이 있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팬 소음으로 인해서 고주파음이 묻혀버리는 효과도 있습니다. 굳이 저 온도에서 저렇게 팬을 돌려야 했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결론은 쿨링 성능에 대해서는 좋다고 말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냥 로드만 걸리면 저 팬 속에 저소음이니까 이건 뭐 실드 치기가 너무 힘들어요. 사실 내가 돈 주고 산 거를 누가 나쁘다고 말하면 100이면 100 다 기분 나쁩니다. 저도 제품 리뷰 진행하면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가장 많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소라빵님도 제발 까달라고 하셔서 그렇게 뭐 좀 신랄하게 좀 이렇게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뭐 크게 뭐 문제 없으신지. 예, 저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좀 신랄하게 까였으면 하는 그런 듯한 게 많아서 저도 제품 사면서 그래도 이게 적은 돈이 아닌데도 이게 약간 불만이 많더라고요, 제품에. 부담 없이 좀 이야기를 제가 할게요. 우선 제가 느낀 부분을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쿨링은 정말 좋은 이야기가 나오기가 힘듭니다. 어느 정도 과부하가 걸리고 온도가 뭐 75도가 넘어가고 이럴 경우에 팬속이 올라간다? 뭐 소음이 발생한다? 그러면 이해를 하죠. 그런데 이 제품은 그냥 로드만 걸리면 온도고 뭐고 다 무시하고 이 소음입니다. 이 속도고요. 그리고 가만히 보면 이 정도 돌아가야 그나마 75도를 잡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쿨링 성능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제품 디자인을 볼 때 제가 쿨링이 걱정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디자인도 중요하겠지만 기능이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건 좀 프레임 널뛰기가 타 모델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왜 이렇게 널뛰기를 하는지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프레임 쳐다보고 있으면 내 마음도 널뛰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라데온 카드를 최근에 RX 590도 리뷰를 했지만 그 모델도 이러진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언더볼팅 하면 어떻고 오버클럭 하면 조금 낫다 등등 이야기가 많은데, 아니 일단 기본적으로 실성능이 나오고 나서 해야 할 이야기지 왜 제조사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돈 주고 사서 다시 그걸 소비자가 최적의 사용값을 찾아서 테스트를 진행해야 하는지, 아마 거의 1년 동안 제가 리뷰해서 이렇게까지 깐 경우는 처음일 겁니다. 이걸 솔직히 내 돈 주고 사서 이렇게 깠으면 좀 마음이 편할 텐데 하필 구독자께서 대여해 준 거라서. 제가 리뷰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가성비라는 건 계속 보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게 처음 예약 판매할 때 90만 원대 정도로 판매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가성비, 글쎄요. 아마 답은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 각자의 마음속에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시다면 좋아요를, 그리고 매일 새로운 IT 소식과 유익한 컨텐츠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완전 잠이 와갖고 눈이 막 반쯤 감겨가지고 들어가 또리 들어가세요. 어이구 착하다.